대전 정자도서관 회원 여러분, 보이스피싱 하면은 김준학 강사님 생각나시죠? 맞습니다. 김준학 강사님은 지난 4년 동안 보이스피싱 강사로서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 대전 시내에서 많은 그 보이스피싱 강의를 하고 다니신 분입니다. 우리 작년 2020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면이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김준학 강사님이 대전 전자도서관에서 보이스피싱 특강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준학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김준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이쪽 강사로 매년 지금까지 한 5년째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보이스피싱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알고 있으면서도 당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입니다. 그동안에는 EBS나 경찰청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다가 장애인들은 장애인에게, 그래서 저같이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에게, 지체장애인은 지체장애인에게, 노인은 노인에게 이런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일을 하게 됐고,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이 일을 전부 진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전국의 시각장애인 중에 강의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이렇게 보이스피싱 교육을 매년마다, 원래는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 장소에서 해야 되지만 올해 작년부터는 비대면으로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보이스피싱은 누구나 잘 아는 것이고 나는 안 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당하고 있습니다. 매년 얼마 정도 당하고 있냐면 이건 신고 건수입니다. 신고 건수는 1년에 약 3천억 원 정도 당하고 있는데, 이거 신고 건수는 보통 한 전체의 10%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10배 내지 한 20배 정도 높이 당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 또 뭐냐면 소액결제, 예를 들어서 500원, 1000원씩 당하고 있는 매월이죠. 이 당하고 있는 이런 사기수법까지 합치면 그 상상력, 우리가 정말 측정할 수 없는 금액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수없이 당하고 있고,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많이 그 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은행 계좌나 아니면 주식 거래를 통해서, 또는 인터넷 기차표 예매 등 이런 여러 가지, 또 스포츠, 관람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당하고 있음에도 본인은 알지 못한 채 핸드폰 결제에 나오는 그 금액을 정확하게 뭐냐면 분석하지 못하고 상태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조금 더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근데 그것조차도 사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보이스 피싱, 보고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화를 대고 전화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 말하던가,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말하던가. 그래서 그 보이스피싱을 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전화 또는 뭐 유선 전화도 있죠. 그 다음에 인터넷 전화, 또 컴퓨터, 또 여러 가지 그 문자 메시지나 카톡, 메신저 등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그 사기 방법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노리는 거는 보통 일반적인 사례를 보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 최근에 많이 우리에게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코로나 재난에 대한 구제, 우리가 작년에도 서민들은 100만원, 일부는 뭐 200만 이렇게 정부에서 받았잖아요. 그걸 가지고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로 뭐 안내를 하든지, 문자로 안내를 하든지, 아니면 사이트에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든가 해서 그런 식으로 사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햇살론, 여러분 이제 저서민 대출 서비스인데, 햇살론을 통해서 또는 신용 등급이 낮은 사람을 문자로 통해서 유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그 학생들은 그 추가 합격자 등록금 과정에서 추가 합격이나 수시 합격 이런 미끼로 위원회에서 등록금을 가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 요즘 우리 장애인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게임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핸드폰 결제 서비스라는 게 또 있어요. 그게 이게 게임원이나 아니면 드라마. 그러니까 드라마를 우리가 대부분 공짜로 보고 있지만 어떤 거는 유료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료 사이트가 때로는 500원, 1000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핸드폰을 요금에 합산돼서 나올 때 정확하게 보지 않을 때 그러면 그걸 당하는 거죠. 신고를 못하게 되고 모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두가 보이싱 사기 피해에 있고 또 핸드폰을 분실했을 경우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 그런 경우에도 많이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정보가 사기 범억에 넘어가는 케이스 모두를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핸드폰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요즘 최근에는 그 뭐냐면 택배 서비스, 택배 문자를 통해서 아니면 통장이 사기범에게 노출됐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화가 오거나 문자로 왔을 때 그리고 최근에는 작년까지 많이 사용됐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친인척을 사칭해서 엄마나 사촌 또는 이모 또 뭐 숙부 아버지 딸 뭐 이런 이름을 통해서 핸드폰이 잃어버렸어요 아니면 돈이 갑자기 필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오거나 메일이 와서 그걸 가지고 사기 수법을 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건 왜냐면은 몇 년 전부터 뭐냐면 우리가 송금을 100만 원 이상 송금을 하게 되면 바로 찾지를 못합니다. 약 30분 정도 그 뭐냐면 CD기를 통해서 하면은 약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창구에 가서는 바로 찾을 수 있죠. 그거는 신분증이 필요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100만 원 이상 하면 약간 지체하는 사이에 그 사기 당한 피해자들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아니면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통신회사로 전화해서 그 30분 안에 많이 사기범들이 잡히거나 돈을 찾지 못한 경우가 생기니까 사기범들이 100만 원 미만의 소액에 낸 금액으로 갈취하는 수법이 굉장히 행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는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저는 안 당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거 지금까지 안 당했는데 앞으로 뭐 당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경찰이나 검사 면접 또 그 밖에 고위직에 있는 분들도 많이 당하고 있고요. 서민들도 많이 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 주변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게 당했다는 이 부끄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통장에서 언제 돈이 빠져나갈지도 모르고 내 핸드폰을 통해서 어떻게 빠져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예방 차원에서 하는 거지 우리가 사기범들의 수법에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안다는 것도 아니고 사기범들이요 순간적으로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당황케 하는 방법을 많이 써요.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는데 사기자들이 자녀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들은 이상한 전화 왔으니까 끊죠. 그 다음에 또 전화합니다. 또 끊습니다. 세 번째 또 전화해요. 그럼 4번, 5번 전화를 하면은 아이들은 대부분 이상한 전화 자꾸 해갖고 이걸 전원을 끊어버리거나 아니면 모금 상태로 해놔요. 그 사이에 다른 사기범들이
뭐냐면 자녀의 부모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럼 전화를 해서 당신 아들을 내가 납치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부분이 그 사람이 그 부모가 다시 자녀한테 전화할 거예요. 확인하려고. 전화가 안 되거든요. 내는 통화 중에 계속 걸리거나 아니면 전원이 끊어 있습니다. 끊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안하잖아요. 사기범들이 그걸 노리는 거죠. 그 순간 그것처럼 다른 사기 속도도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추가합격자, 우리가 보통 2월 달쯤 되면은 추가합자 명단이, 왜냐하면 그동안 합격자들이 등록을 안 하면 차로 이렇게 대기 순서가 넘어가면서 추가 합격자한테 전화를 합니다. 내일 몇 시까지, 아니면 원래 내일 보통 반나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떤 사기범들은 급박하게 지금 몇 시까지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내주세요 할 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대전대학교를 나왔는데 대전대학교 사무처 이렇게 내가 등록이 돼 있는데 전화를 받을 때 보니까 대전대학교 사무처라고 뜬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전화 오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현혹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그 관장님, 이재 관장님을 메모리를 해놨는데 이재 관장님 메모리 하고서 문자가 뜨거든요. 김진학 씨, 내가 갑자기 돈이 필요한데 얼마 좀 보내줘. 만약에 거기에 다른 타인의 전화번호, 모르는 전화가 뜨면 당연히 의심하죠. 그러나 거기에 당연히 이재 관장님 이렇게 메시지 뜨거든요. 아니면 엄마 딱 떠요. 이름 떠요. 그렇기 때문에 당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받았을 때는 무조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호가 떴을 때 그 전화를 하면 안 됩니다. 그 전화를 일단 끊고 내가 알고 있는 이재혁 관장님 전화번호를 돌려야 되는 거지. 그 사기범이 전한 그 통보 문자 그거로 전화하게 되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전화하게 되면 악성 코드에 걸립니다. 악성 코드는 뭐냐면 핸드폰에 사기범이 원하는 원격 제어 프로그램이 깔리는 겁니다. 여러분 원격 제어가 보통 컴퓨터 강사님이나 아니면 제가 우리 와이프가 사회복지사 그 이수학점 신청을 평생교육원에 신청하는데 그 순서에 대해서 절차 인터넷에 들어가서 절차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전화를 해서 그러면 그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은 원격 제어 시스템이 돼요. 그럼 내가 거기서 어떤 버튼을 눌렀어요. 아니요, 잘못 눌러요. 그럼 거기서 딱 압니다. 잘못 누르셨네요.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의 원격 제어 시스템이라는, 그러니까 사기범만 알 수 있는 악성 코드가 깔리게 되면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넘어갑니다. 거기서 전화로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핸드폰 텔레뱅킹을 하거나 하면은 통장번호, 비밀번호 다 넘어가요. 그리고 내 신분증, 보안카드 번호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럼 아주 쉽습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쉬워요. 그다음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사기범이 원하는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가 왔을 때 그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가 주소가 달려있는 거기에 클릭하면 절대로 안 되고 올 때마다 뭐냐면 삭제를 하는 거죠. 아니면 그런 문자나 메일이 왔을 때는 바로 이동통신, 자기가 거래하는 이동통신으로 전해서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 피해를 막는 겁니다. 이렇듯이 보이스피싱은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사기를 당하는 게 실제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핸드폰에 내장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핸드폰을 사면은 내가 어떤 부가서비를 할 건가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지 않아도 핸드폰에 그냥 내장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보통 이동통신 회사에서 뭐냐면 자기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선택해서 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핸드폰에는 소액 결제 서비스와 핸드폰 결제 서비스 두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이 핸드폰 결제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하여간 그 소액 결제는 뭐냐면 각 이동통신 회사에서 약 100만 원까지 신용카드, 일종의 신용카드라고 하면 돼요. 100만 원까지 쓰고 나중에 핸드폰 요금에 합산돼서 나오는 거죠. 그리고 핸드폰 결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게임 했을 때, 게임 머니 또는 드라마를 봤을 때 이거는 다 본인이 까는 거죠. 어플이나 앱. 아니, 이미 깔려 있는 거죠. 깔려 있는데 그걸 통해서 드라마를 보거나 이럴 때 500원, 1000원 이렇게 플러스 되다가 나중에 핸드폰 요금에 합산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드라마를 보지 않았는데 그런 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사기를 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500원, 1000원씩 핸드폰 요금에 더 나오는 거에 대해서 솔직히 상세하게 저도 안 보거든요. 근데 총 금액만 보죠. 총 금액이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때때로는 114 요금을 쓸 때 요금이 조금 더 붙어서 나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개념치 않다 보니까 사기범들이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는 별거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1000명에 500원씩 월마다 당하게 되면 이것도 큰 금액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4로 전화하셔서 042 114 이렇게 042 114는 일반 전화 서비스고요. 그냥 114를 누르시면 돼요. 114를 누르면 안내양이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제가 소액 결제, 핸드폰 결제를 영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제가 전화한 사람이 김준혁이라면 김준혁이라는 신분을 확인해요. 주민번호 앞자리를 불러주세요. 아니면 주민등록증 경신 날짜를 알려주세요. 하던가 이런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서 확인하고 이제 문자로 알려줍니다. 되게 문자로 와요. 그 문자로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소액 결제 차단을 영어로 하셨습니다. 또는 핸드폰 결제를 영어로 하겠습니다. 그 문자가 뜹니다. 문자가 뜨면 된 거죠. 그리고 한 번 신청하면 끝까지 가는데 이동전화를 바꿨을 때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동전화를 내가 안 바꾸고 기계만 바꾸고 계속, 제가 예를 들면 지금 한 14년 정도 쓰고 있는데 계속 쓸 때는 관계없이 계속 남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이런 건 잘 모르잖아요. 대부분 모르는데 대부분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자기가 할 때 이 서비스가 있는지도 모르는 분이 태반이에요. 제가 교육하러 다니면서 수도없이 많이 받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걸 알려주면 고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앞에 놓고서 가르쳐줘도 자기는 복잡해서 싫다, 안 해도 된다, 지금까지 안 당했는데 또 당하랴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하는 분들을 보면은 상당히 답답합니다. 사기범이 원래 그런 취약한 그런 부분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컴퓨터도 뭐냐면 우리가 불법으로 다운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음란 사이트 가서 이거 괜찮다 다운받고, 어떤 책이나 음악이나 이런 걸 다운받거나, 도박 사이트 이런 데 가서 다운받거나, 아니면 SMS 문자를 게시판에 올려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글을 쓰거나, 이런 거는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조심해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걸리듯이, 그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우리 컴퓨터에 걸리면 컴퓨터 자체가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지연되거나 이런 사태를 맞잖아요. 그렇듯이 악성 코드가 그런 사이트를 통해서 오기도 합니다. 또는 우리가 메일을 받을 때 그 악성 코드가 묻어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이트에서 늘 들어가고 나올 때는 조심하시고, 낯선 메일은 되도록
삭제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컴퓨터도 똑같이 악성으로 깔게 되면은 더 심해요. 컴퓨터 같은 경우는 더 심한 결과가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주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물론 핸드폰 통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인터넷 연결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주식, 우리 시각장애인도 주식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 주식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데 그거 컴퓨터를 통해서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통해서 악성 코드가 감염되면 컴퓨터로 거래하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예전에 그 거래했던 대신증권 있다고 합시다. 대신증권 오늘 내가 거래를 했어요. 500주를 샀습니다. 문자에 떴습니다. 오늘 대신증권에서 땡땡주 500주 얼마 땡땡 문자 뜹니다. 그런데 그게 악성코드에 걸리면 내가 산 거 문자는 뜨는데 산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금액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대신증권으로 보내서 사야 되잖아요. 그것이 대신증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기자의 통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 억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컴퓨터를 통해서 비차표 예매나 또 여러 가지 인터넷에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사기자의 그 통장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 나는 알고 있었어요. 나는 솔직히 사고한 거는 내 문제 알았으니까 내가 주식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중에 그걸 주식을 타고 살 때 그때 아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스피싱이 주변에 수도 없이 넘쳐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대학생들은 가끔 자기가 레포트를 시간이 급한데 쓸 수 없다. 물론 이걸 악용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레포트를 사고 팔아요. 학생들 간에 인터넷 통해서 이걸 레포트뿐만 아니라 학위나 석사학위, 박사학위까지 논문까지도 사고 팝니다. 그럴 때 사기범인 노리는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일반인들은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교육 어느 그런 거 보니까 예비군 교육도 뭐냐면 대리로 출석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민방위 교육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옵니다. 민방위 교육 대리 출석 가능. 해갖고 돈을 얼마 주면 내가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기치는 방법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정부들 무료 쿠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어디서 무료 행사하면 줄을 한 30m 쭉 쓰잖아요. 그죠? 가서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인터넷상에서 선착순 해갖고 몇 장 주겠다. 이거 많이 속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공짜 밝히면 10배, 20배로 당할 수가 있으니까 공짜는 없다고 생각하시고 현장에 가서 직접 무료 쿠폰을 받거나 아니면 은행도 현장 창구에 가서 이걸 원칙으로 하셔야지 전화나 아니면 문자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그 대출 업무나 이런 걸 보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사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로 말로 하는 거, 경찰청에서 전화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다 사기입니다. 경찰에서 오는 거는 다 서면으로 와요. 경찰에 관련되는 서면으로 와서 출두하거나 이런 것도 다 서면으로 와요. 그래서 전화 오거나 문자로 오면 일단 의심을 해요. 일단 의심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생각하고 해서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분실했을 때가 있잖아요. 핸드폰을 분실했다. 이런 경우는 재빨리 정지 신청하시고 그리고 핸드폰이 왔을 때 이제 분실해서 왔을 경우는 핸드폰 번호를 무조건 바꾸는 게 좋습니다. 번호를 바꾸거나 기계를 바꾸거나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냥 바로 쓰는 거는 굉장히 안 나갈 수도 있지만 당할 수가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잃어버렸을 때는 무조건 가까운 자기가 살고 있는 데 아닙니다.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내가 분실했습니다 하고 돌아오거나 발견됐던 그 주민등록증은 뭐냐면 전부 가위로 잘라 버리세요. 그거는 쓰면 안 됩니다. 써도 안 됩니다. 이미 전산 쪽에서 전부 새 주민등록증을 전부 다시 하니까 그렇게 하고요.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나 핸드폰도 우리가 사고 팔 때 뭐냐면 가장 주의할 점인데, 자기가 핸드폰을 보통 대부분 알고 있는 건데요. 핸드폰을 사고 팔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지워야 됩니다. 전부 삭제하고, 일단 물론 다른 이동통신으로 옮길 때는 일단 옮겨놓고 기존에 있는 거는 무조건 지워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집에 많이 갖고 있거나 이럴 수 있지만 나중에 이사를 갈 때 다 버리게 되잖아요. 어떤 때는 버리게 되고, 어떤 때는 누가 그걸 사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 모르고 있다가 그냥 주게 되면 내가 핸드폰에 있는 내장된 게 나도 모르게 그냥 유출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또 핸드폰 대리점에 살 때 핸드폰이 이게 공짜입니다. 기기는 공짜로 드립니다. 이런 거에 속지 마세요. 그런 건 없습니다, 거의. 그거는 일종의, 핸드폰 과장 광고에 들어가요. 과장 광고 이거 하셔야 되고요. 또 고액 요금으로 유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핸드폰 공짜로 주게 되면 고액 요금이나 3개월 부가 서비스를 아주 세게 합니다. 거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 서비스를 대리점에서 많이 크게 요구할 때는 의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이동료나 부당행위 신고센터가 따로 있어요. 예, 여기에 신고하셔서 부당하게 받았던 것을 이제 처리를 해야죠. 그 밖에 이제 보이스피싱, 우리가 보통 많이 이제 이용하고 있는 핸드폰 같은 경우에 할인 서비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복지 서비스나 아니면 장애인이 경영에서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잘 모르는 대리점에 가서 하게 되면 복지 할인 하나만 하고 다른 걸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다가 그냥 넘어가요. 그리고 기본요금 책정할 때 대부분이 할부 금액만 거의 할부 금액, 저도 이거 삼성 K2 이걸 이제 하게 됐을 때 할부 요금만 지금 물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도 뭐냐면 핸드폰 통화가 무료입니다. 완전 무료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제가 지금 14,200원 내고 있는데 뭐냐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내는 분들도 수도 없이 많이 받습니다. 시각장애를 잘 몰라서요. 핸드폰 요금을 잘 몰라서 많이 내고 있는 분들도 많고요. 또 그 할부 기간 2년 약정이 끝난다면은 보통 4,200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거고요. 보통 그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장애인들이 아무 대리점에 가서 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유명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연합회 우리 조기혁 선생님한테 한번 문의해서 핸드폰 요금을 어떻게 할 건가, 핸드폰 기계는 이런 것들을 전문가한테 상의를 해서 사는 것이 본인에게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핸드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적인 그런 거를 줄일 수 있는 지혜가 될 수 있어요. 그 밖에 그리고 핸드폰을 갖다가
바닷물에 빠졌을 때 또는 핸드폰을 물에 빠뜨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핸드폰에 물에 빠졌을 때는 그냥 물에 씻고서 서비스 센터로 가는 게 좋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늘에 말린다. 또 뭐 어떤 분은 정말 머리 이게 말리는 거 있잖아요. 별로 말리는 분이 있어요. 해도 드려야 된다. 예, 하여간 그걸 말리는 경우는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물에 씻어야 됩니다. 물에 무조건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닷물 그 소금이 그 비계를 부식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바닷물에 빠졌을 때는 무조건 처음에는 무조건 물로 씻고 그 다음에 서비스센터 갖다 주는 게 가장 낫습니다. 그 밖에 이제 우리가 해외로 가는 경우 해외로 갔을 때는 당연히 뭐냐면 이걸 정지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거랑 집에 놓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보통 출국 전에 거기서 핸드폰 각 저기에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럼 가서 노민제도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 통신회사별로 하루로 기준으로 이렇게 약정을 하셔서 나가시면 전화나 아니면 문자나 전액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 노민제도를 반드시 사용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러지 않고 나가면 이 핸드폰을 가지고 나갔다가 핸드폰을 분실하게 되면 핸드폰 요금이 엄청 나오는 경우는 많고요. 그리고 거기서 문자 예를 들어서 노래 한 곡도 해외에서 다운받아서 쓰게 되면 예전에 지금 기준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기준은 800원, 900원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전화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해외 나갈 일이 없겠지만 나중에 코로나가 사라지게 되면 그때 그런 것을 이용할 수 있어요. 네, 지금까지 제가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했는데 여러분 이제 궁금한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밖에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아니면 사기 피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이나 증권회사, 이동통신회사에 신고하시고 금융감독원에는 1332, 경찰에는 112, 이동전화 불공정 행위 신고센터는 080-204-011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